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가을을 맞아 인천과 부천 도심에서는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축제가 개막합니다. 무더위 역동적인 춤부터 신명나는 우리가락, 인기 만화와 애니메이션까지 볼거리도 풍성합니다. 이정아 기자가 미리 안내합니다. 이름을 바꾸고 올해 첫 선을 보이는 부천 비보잉과 K-댄스 페스티벌. 오는 28일부터 이틀 동안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 열립니다. 부천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첫 국제 브레이킹 챔피언십 행사인데 여기에 K-팝 댄스를 접목해 예년보다 대중성을 더했습니다. 다음 달 3일 개막하는 부천국제만화축제도 행사 일주일을 앞두고 공식 입장권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나흘 동안 이어지는 축제 기간에는 2024년 부천 만화대상 수상작 전시와 한국-이탈리아 수교 140주년 기념전이 열립니다. 만화 애호가들이 참여하는 경기국제 코스프레 페스티벌과 만화를 주제로 한 창작 음악제도 준비돼 있습니다. 아시아 유일의 아카데미 공식 지정 영화제인 제26회 부천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비아프는 다음 달 25일부터 닷새간 이어집니다. 개막작인 한국 애니메이션 김요환 감독의 연애 편지를 비롯해 34개국 123편의 상영작이 공개됩니다. 또 애니메이션 산업 분야의 인재와 작품 발굴 등을 목표로 세미나와 제작 지원 프로그램도 선보입니다. 저희 영화제 아카데미 공식 지정 영화제입니다. 저희 위상에 맞는 애니메이션 영화제 산업화와 인재 육성을 위한 애니 프레젠테이션, 장단편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프로그램이 저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발전 및 인재 발굴에 기여하고 예술과 산업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27일부터 사흘 동안 부평대로와 신트리공원 일대에서 펼쳐지는 부평 풍물대 축제에서는 전국을 대표하는 풍물패가 한자리에 모여 흥겨운 잔치를 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계양구의 대표 관광지인 계양아라온이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주관한 인천구경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인천구경은 인천에서 꼭 경험해야 할 9가지 독특한 체험을 주제로 단순히 관광지를 감상하는 것을 넘어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생동감 넘치는 관광지를 발굴하는 사업인데요. 인천구경 중 제4경에 선정된 계양아라온은 서해와 한강을 연결하는 국내 최초 운하인 경인 아라뱃길 계양권역의 새로운 명칭입니다. 계양구는 계양아라온을 수도권 대표 문화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계양아라온 워터축제 개최, 계양아라온 문화광장, 청보리밭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원도심 내 학생 배치 여건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용역을 진행합니다. 시교육청은 내년 6월까지 지역별 적정 규모 학교 육성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는데요. 교육청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육성 대상 학교를 선별해 학교 통폐합이나 이전, 재배치, 남녀공학 전환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각 학교들이 적정 규모를 갖춘 학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전담 조직을 편성해 학교 통폐합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사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갈등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부천시가 과학고 설립 추진에 관한 첫 시민 설명회를 소사구에서 열었습니다. 조용익 시장은 이 자리에서 부천은 과학과 첨단 산업 인프라가 잘 구축된 도시라며 문화예술 인프라와 첨단 과학이 만나 창의 융합 인재를 육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시민 설명회는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공모 계획에 따라 부천 과학고 설립에 대한 취지와 필요성 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부천시 부천교육지원청 부천고등학교의 공동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초 원미구와 오정구에서도 이어집니다.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와 위조 국산 담배 등을 밀수입한 일당이 관세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으로부터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1만 정과 위조 국산 담배 8만 3천 갑, 녹두 1톤 등 시가 73억 원 상당을 밀수입한 일당 5명을 적발해 인천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는데요. 또 해외 체류 중인 1명은 지명수배 중입니다. 이들 일당은 중국에서 건축용 우레탄 바닥판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해 바닥판 내부에 공간을 만들고 그 사이에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와 담배 등을 샌드위치처럼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했습니다. 장마철 이후 전국적으로 땅꺼짐 사고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안전점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의 인력과 장비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속도를 줄이는 순간 트럭이 한쪽으로 기우뚱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옆에 있던 트럭까지 2대가 한꺼번에 도로 아래로 빨려 들어갑니다. 폭우가 이어진 지난 주말 부산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입니다. 사고 현장에 생긴 구덩이는 가로 10m, 세로 5m 규모, 깊이는 무려 8m에 달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연희동에서도 갑자기 내려앉은 도로 밑으로 달리던 차량이 떨어지면서 2명이 다쳤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800여 건, 이틀에 한 번꼴로 발생한 셈입니다.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트럭 2대가 폭삭 밑으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머야, 저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무섭지요. 무서운데 이 도로가 다져서 아스팔트를 놨는데 어떻게 그게 무너질까가 의문이고. 땅꺼짐은 지형 특성과 기상 상황, 매설물 영향에 따라 복합적으로 발생합니다. 사고를 예방하려면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지하에 있는 빈 구멍을 미리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점검 장비인 지표 투과 레이더를 활용하면 도로 아래 2m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 주체인 지자체는 전문 장비와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자체 장비가 있는 서울과 부산 이외 나머지 지역은 정부가 장비 8대로 집안 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 빈 공간 780여 곳을 찾아 복구했지만 한정된 자원으로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지난 6월까지 점검을 마친 도로는 전체 도로의 10%에도 못 미쳤습니다. 싱크홀 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인 예방을 통해서 사전에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장비 그리고 전문 인력을 확충해서 집안 탐사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최근 5년 안에 땅꺼짐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35명. 누구라도 도로 위 지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인천 지역 학부모와 교사들이 바다에서 생존 수영 교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크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2만 475명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생존 수영 교육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조사 항목에는 초등학생 생존 수영 교육을 바다에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 의견과 그 이유를 묻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조사 결과 교사와 학부모, 학생 모두 반대 의견 비율이 높았습니다. 학생은 58%인 3,957명이, 학부모는 71%인 6,716명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교사들은 전체 4,104명 중 92%인 3,767명이 반대했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성과 학생 관리 문제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제주와 충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바다 생존 수영 교육을 시행 중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위탁기관을 통해 지난 2023년 2학기부터 지난 5월까지 초중고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3,700여 명의 학생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인천 지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23만 5천여 명이었는데요. 이 중 18만 3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응답 유형을 보면 언어폭력이 38.8%로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과 신체폭력이 각각 15.9%와 15.4%, 사이버 폭력이 8.7%로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 장소는 교실 안이 28.9%였고 복도와 계단 16.7%, 운동장과 체육관 등이 8.7%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화해중재단이 지난 8월 기준 936건 중재 신청에 대해 화해 중재 절차로 약 88%인 823건의 화해를 이끌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2,300여 건에 대해서도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해 갈등 심화를 방지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했는데요. 화해중재단은 학교폭력, 학생 인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 등 학교 내 갈등 사안을 조정하고 중재 갈등 당사자 간 관계를 회복하는 역할을 도와줍니다.
현재 25개 교육지원청에는 화해중재 전문성을 지닌 1,004명의 중재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 의왕간 고속화도로 등 도가 운영하는 두 곳의 민자도로 통행료를 다음 달 1일부터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무랑튀지, 고잔튀지를 기준으로 1에서 5종 차종별로 300에서 600원씩 통행료가 인상되며 연성튀지도 일부 인상되는데요. 서수원 의왕 고속화도로는 의왕튀지 기준으로 1에서 5종 모두 100원씩 통행료가 인상됩니다. 일산대교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이므로 소송 종결 시까지 통행료를 동결하기로 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내 최초로 심야 자율주행 택시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운행 시간은 평일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며 강남구와 서초구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운행됩니다. 이용 방법은 택시 호출 앱인 카카오티를 통해 호출하면 되고 내년 정식 운행 전까지 요금은 무료입니다. 운행 구간 중 4차로 이상 도로 구간에서는 자율주행으로 운행되며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수동으로 운행됩니다. 경기도는 금융감독원, 경찰청, 금융보안원 합동으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 대한 합동점검을 시작했습니다. 합동점검은 경기도에 등록된 5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불법 개인정보 유출, 불법 사금융업체 광고 대행, 허위 과장 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데요. 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연계, 개인정보 불법 유통 등 불법 행위 관련 사항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 정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되며 중대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에 따른 수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혼인과 출생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인천의 조출생률은 올해 7월 기준 5.3%로 지난해 같은 달 4.5%보다 높았는데요. 전국 평균은 4.8%입니다. 올해 7월 기준 인천의 출생아 수는 1,347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1,138명보다 늘었습니다. 혼인 건수도 증가했습니다. 올해 7월에는 1,120명으로 전년 동월 835명 대비 증가했습니다. 조혼인율은 7월 기준 4.4%로 지난해 같은 달인 3.3%에 비해 높았습니다. 전국 평균은 4.4%입니다. 정부가 청약통장의 금리를 인상하고 민영이나 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을 가능했던 입주자 저축을 주택 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2%에서 2.8%인 주택 청약 종합저축의 금리를 지난 23일 2.3%에서 3.1%로 0.3%포인트 인상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10월부터 기존 청약예금과 부금, 청약저축통장을 주택 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허용해 민영이나 공공주택 모든 유형에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올해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나며 월 납입 인정액도 11월부터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섬지역 드론 생활 배송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섬지역 드론 배송 서비스는 섬주민의 생활 필수품 구매 편의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덕적도와 소야도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오는 10월 2주부터 자월도와 대이작도, 문갑도, 구럽도까지 순차적으로 개시할 예정입니다. 배송은 앱 올리버리를 통해 주문 후 주문자가 지정한 배달점에서 물건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배송비는 주민 편익을 위해 무료입니다. 배송 품목은 3kg 이내에 250여 개의 생활문품으로 자세한 품목과 요일별 할인 정보는 올리버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는 오늘 10월 말 육지와 연결된 영흥도와의 장거리 해상 배송을 통해 육지와 섬 간의 드론 배송도 실증할 계획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